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네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방송을 좀 하기 전에요. 오늘 또 굉장히 안타까운 사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상가 부인의 명복을 일단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좀 보면 볼수록, 굉장히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주제로 다뤄볼 내용은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자율주행차, 뭐 우리가 이제 1단계, 2단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자율주행의 기술은 한 2.5단계도 아직 오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계를 가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단계 또는 4단계 완전 자율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고요. 뭐 5단계 완전 자율주행은 뭐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비관적인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바로 이제 이 포드가 자율주행 기업을 인수했다가 손절을 쳤습니다. 폐업을 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다른 기업에게 팔아 넘기거나 뭐 이렇게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걸 또 매각하려고 하더니 보니 인수자가 나타나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폐업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르고 A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르고 AI라는 기업이 바로 이 자율주행의 업계사 3위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자율주행은 역시나 이게 쉽게 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드가 10억 달러, 폭스바겐이 26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한때 시가총액이 대략 10조 정도까지 갔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제 포드의 이사 더그필드라는 사람이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은 인류가 달에 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향후에 수십억 달러, 그리고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예전부터 예결을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돈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드의 상황으로서는 여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그냥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그냥 사는 게 더 이득이겠다라고 판단한 거겠죠. 음, 내가 직접 이걸 다 개발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다른 업체들이 성공하면 그 기술을 뭐 사서 쓰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드와 이 폭스바겐은 레벨 3에 초점을 맞추겠다. 즉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ADAS라는 이쪽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있죠. 요게 이제 투자자들이 소비자들이 오도를 할 수 있다라고 오도를 유인한다는 거죠.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데 완전 자율주행인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걸 유인하지 않았냐라는 거에 대한 조사가 지금 현재 테슬라에게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자율주행차 21년에만 작년 되겠죠. 한 해 동안만 통틀어서 한 17조 정도가 투자됐다고 합니다. 기술 개발하는데요. 그리고 10년 동안 지난 한 10년 동안 140조 이상 투자됐다고 해요. 근데 이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이라는 게 이게 뭐 눈 깜짝하면 나올 수 있는 기술이 아니죠. 하나씩 새롭게 매년 쌓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래도 우리가 운전할 때 저도 뭐 운전할 때 보면 굉장히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굉장히 편안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아르고를 손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포드하고 폭스바겐 투자한 기업들이 성과가 좋지 않아요. 포드가 또 여기 말고도 벨로다인이라는 기업에도 한번 조금 투자를 했었습니다. 여기 벨로다인이라는 기업에는 우리나라의 현대모비스도 투자를 한 기업이죠. 라이다로 유명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주가가 한때
2021년도 초반에 30달러를 호가하던 이 주가가 지금 0.9달러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락세를 뭐 90% 이상의 95% 이상 거의 뭐 상패 수준까지 와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다음 폭스바겐도요. 2차 전지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 쪽의 기업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퀀텀 스케이프라는 이 업체도 상장했을 때 130달러까지 갔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8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주들의 좀 실망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되겠죠. VR에도 실망하고요. 이게 당장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꾸준하게 가는데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뭐 엄청난 기술인 것처럼 뭐 2, 3년 안에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되겠죠.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시장에서 한 1, 2년 전에 엄청난 붐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2028년 이후에나 돼야 전고체 배터리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끝없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전부 다 이제 저금리 현상에서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저금리 때는 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도 돈을 안 주니까 뭔가 하나 꿈을 찾아가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니까 은행이라든가 채권을 사놔도 4%, 5%의 금리를 주는데 향후 5년, 6년, 7년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체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는 계속 돈을 쏟아붓는 것보다는 그냥 손절이 낫다라고 포드하고 폭스바겐이 판단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율주행 단계가 현재 거의 2단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5단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벨 3 이번에 이제 현대차에서 레벨 3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하반기에 출시를 한다고 했는데 두고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4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운전자 개입이 특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되겠죠. 지금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시범 운행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또 비관적인 보고서도 있다라는 거죠. 뭐 불가능은 없겠죠. 뭐 미래에는 가능하겠지만 뭐 향후 10년 내에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르고 A라는 AI 이 업체를 보시게 되면요. 이전 구글 자율주행차 하드웨어 개발 책임자하고요. 우버의 엔지니어링 리더가 이제 2016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주력 사업은 자동차의 눈 그리고 두뇌를 개발하는 건데 프로세서하고 라이다와 카메라 정도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고 되겠습니다. 지분은 폭스바겐이 20%, 포드가 40%. 그러니까 포드가 먼저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폭스바겐 나중에 더 큰 투자를 했지만 나중에 왔기 때문에 지분율은 더 낮다. 하지만 아르고 기술에 대한 이 소유권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르고는 미국이라던가 6개 도시에 대략 150대 정도의 자율주행차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력 사업이 단일 라이다로 통합을 해서 가격을 낮추고요. 더 멀리 볼 수 있는 라이다를 적용을 해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포드의 이 제품이 바로 이 모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으로 참가를 했던 부분이 되는데 정말 앞서 있었던 그런 기업인데 갑자기 이렇게 폐업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GM 같은 경우에도 크루즈라는 이 자율주행차에서 대략 한 2조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업계 1위라고 알려있는 우리 웨이모도 10년간 거금을 투하했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컨텐츠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이 약간 답보 상태에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하면서 2.5단계까지는 어떻게든 왔는데 그 한 단계 더 자동차가 차선을 바꾸고 이 부분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이 자동차 그 신호등부터 시작해서 인프라까지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단계 자율주행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인이 고장 난다고 하더라도 긴급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근거리, 원거리, 그리고 고화질 카메라 두 대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야간에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비춰진다고 하더라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끔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아르고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르고라는 업체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폐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2,000명 정도의 직원 중에서 좀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포드라든가 폭스바겐에 이제 다시 입사를 하게 될 것이고 이전하게 될 것이고 그 외에는 이제 전부 다 좀 재고정 그 정리해고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율주행 기업 순위예요. 자율주행 기업 순위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웨이모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상단에 있죠. 그 1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업 순위는 1위는 구글 웨이모로 알려지고 있고요. 2위가 이제 엔비디아 정도, 그리고 3위가 이제 아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바이두, 그 GM의 크루즈도 5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6위 모셔널, 현대차가 앱티브라는 기업. 미국에 보면 이제 자율주행의 앱티브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 이 모셔널이 이제 3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우버도 예전에 자율주행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미 사고가 한번 나고 나서 손절을 했다라고 되겠습니다. 매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르고와 관련된 그런 기술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6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바로 포드가 아르고에 1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조금 넘는 수준이 되겠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1조 4천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르고 자율주행차가 2018년도에 미국서 충돌을 하게 되면서 2명이 부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2020년도에 바로 폭스바겐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한 대략 28억 달러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폭스바겐이 여기에 가담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요. 상장을 추진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막 기업 가치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상장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 5월 달에 400m까지 보는 라이다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보다 대략 90m 정도를 더 멀리 발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뭔가 크게 발달할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불과 1년 전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021년 8월 달에요. 캘리포니아 로보택시의 시범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도에 9월 달에요. 월마트까지 가세를 하죠. 그리고 포드, 아르고, 여기에 이제 리프트까지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한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참 조용했었어요. 그리고 2025년 5월 달에요. 올해 5월 달에 완전 자율주행 운행을 개시한다라는 뉴스도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2022년 7월 달에요. 150명을 해고를 하게 되고 워싱턴에 있던 자율주행 시험 운영을 중단을 합니다. 급격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자율주행 시스템 통합관리 솔루션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여전히 하고는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누군가라는 또 인수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포드와 폭스바겐은 이게 손을 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뗀다라고 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미래가 없어진다라기보다는요. 아무래도 계산을 했겠죠.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5년 또는 7년 동안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수십억 달러가 소요가 되는데 그걸 투자할 것인가?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데 말이죠. 아니면 그냥 조금 더 나중에 로열티를 주더라도 다른 기업이 만든 것을 그냥 돈 주고 사서 쓸 거냐. 자, 그 중에서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호재냐 악재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에는 일단 호재로 작용했다. 결론을 보게 되죠. 우리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게는 호재로 작용했다고 보면 되겠죠. 물론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금요일 날 올라갔던 현대모비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현대차와 기아차도 최고 실적을 만들어냈지만 주가는 못 갔습니다. 그러면 이 현대모비스와 만도 이런 기업들이 올라간 이유는 바로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었다라고 이해를 주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현대차가 액티브라는 업체와 미국 기업이죠. 지금 합작으로 모션원이라는 그런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합작법인을 만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위상위에 있는 그룹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그룹당에는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우리가 시계에서 반에서 50명이 있는데요. 내가 5등을 하고 있었는데 3등 하는 친구가 전학을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 등수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금요일 날 바로 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현대오비스. 뭐 대표적이죠. 현대오비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분기 매출액이 역대 최대치 13조를 기록했고요. 제가 이제 뭐 계속 이 완성차보다는 이 전장 업체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대오비스가 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의 미래, 이거는 현대오토웨버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현대오토웨버 역시도 강한 모습들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단 보조 시스템으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알려진 기업이 바로 만도입니다. 만도. 그래서 이 세 개의 기업이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미국 전기차 부품 공장 5곳에 현대오비스가 공장을 앞으로 만들 걸로 판단이 되고요. 보시게 되면 현대차가 현재 공장을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조지아도 있고 엘리바마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고객사는 이제 벤츠가 최근에 전기차 SUV에 들어가는 전기차입니다. 샤시 모듈을 현대오비스가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었죠. 샤시 모듈이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 자율주행과 관련된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차량 전장화 또는 차량 지능화가 좀 더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말은 당분간 상당히 쓰기 힘든 그런 기술이 될 것 같고요. 그냥 당분간은 그냥 반자율주행이다. 뭐 2.5단계, 2단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요즘에 보면 그냥 반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운전하는 게 굉장히 편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나라의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을 기대해 보고요. 다만 전반적인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의 성장력은 분명히 둔화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별적인 종목들 이런 기업들의 기대감은 많이 오히려 다운된다. 그 테마주의 그런 기대감은 좀 다운되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경쟁했었던 아르고와 이 경쟁을 했었던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종목들 좀 언급해 봤고요. 투자의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요일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삼각 고인을 행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